회 동안 또 발표 공연을 통해서 2017년 청소신화우가 한경남도 무형문화재로 공상권이 시작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저희가 한 것이 광천마당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신화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018년 3월에 남산대 중심다에서 해서 남산 국악단에서 첫 발표 공연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광천마당놀이는 단천지방의 단오놀이입니다. 그 단오놀이 중에 광천지방이 좀 화려했기 때문에 광천을 앞에 붙인 거고요. 광천 전지에 대해서 행해졌다고 그래요.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목소리 조금만 크게. 네. 예. 지금 저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중에. 네. 예. 형태로는 이제 종합 연희 형태이기 때문에 농악, 무동놀이, 칼춤, 소리, 퉁소 연주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종합 형태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같은 조선의 무정놀이의 박은용이 그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순서를 보면 처음에 마을 공동 준비 단계가 있고 농악놀이를 하고 칼춤과 무동놀이를 하면서 그다음에 소리 마당이 있고 마지막에 퉁소 명인들이 겨루는 퉁소 명인 마당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이제 쭉 복원을 하면서 공연을 해서 21년도에 전국 민속예술 축제 그날 이제 그때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했고 12월 15일에 이제 포럼을 통해서 또 우리 수박춤하고 우리 한경남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포럼이 있었고요. 22년도에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다시 공주에서 참석을 해서 수상도 했고 23년 7월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단체로 등록을 하고 이국 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나 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광천마당놀이 경과 발표를 광천마당놀이 보존회 김진무 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식순에 따라서 경과 보고에 이어서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발표 우선 좌장을 맡으신 이몽택 박사님께서 주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와 또 다음에 주제 발표를 저희 주제가 민속무용 관련 또 수박춤 기획설 고찰 부분인데요. 한성호 군수님 오셨습니다. 홍남 출수기념 사업회 또 이사이시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벤진석 박사님, 북한무형문화재 전성교육사로서 전 인천시 무형문화재 위원이시죠. 그다음에 김진무 회장님 오셨습니다. 광천마당놀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존회 대표이시고요. 송준호 회장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대한수박협회 회장으로서 중국 용정항공영상직업대학 수의교수로 계십니다. 또 제갈덕조 박사님 경북대학교 국문학 박사로서 대구대학교 연구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이어서 계속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에 있어서 민속자치, 중국 길림성, 연면주, 항해도 개성 등에서 전성됐으며 전라남도 강주에 수박치기라고 하여 수박축 동작을 했던 할머니 지금 자꾸 하셨는데 그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상해체육대학 박사였습니다. 북한 나진 태권도 승지에 관여했던 남종선은 북한에서 어떤 수박 동작을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길림성 최혜봉은 자기가 본 수박에 대해서 정언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문화부에서 2006년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재 일물질 문화유산으로 전개 추진했던 한경남도 단천의 것은 중국 측에서는 전선 단절이 되었고 홍룡강성 성급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도선적 규탄문 수박춤의 일종으로 예외가 되는데 여건상 정확한 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박춤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기능자 김학천, 학현과 송창년,
오진환 외에도 남조선, 최혜봉 등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최남수는 조선 성시풍 속에서 최영년은 해동축제에서 수박에 대해 기술을 하였으며 1900년 출생의 김태훈은 수박의 분배에 대해서 내담자를 가르치며 녹취를 알렸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을 역임했던 이 의원은 해방 이후 동대문 근처에서 목격한 수백에 대해 증언을 남겼고 그 형태가 대한택견협회 이용복 전 대한검도의 부회장, 검도 8단 김계일 승생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조선시대 항명남도 북청에 설치되었던 남백령 군부대, 남백령 관할의 당천봉대라는 주변 상황으로 이 기회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정조 때의 간참사서 무예도 보통지 내건 권법 수박의 별칭이죠. 당시 군영에서 행해졌고 항명남도 단천 등의 것 수박춤, 수박치기 등은 군영에서 하던 것이 민간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교 무용학과 한용길 교수 중국문화재 출신위원은 수박춤이 조선시대 수군들이 썼다고 중국 측에 알려졌다 했습니다. 항경남도 북청의 남백령을 지키는 남도백마 절도사는 항경남도 수군절도사를 당연직으로 겸직을 하였습니다. 수박 무예인데 항경남도 북청 출신 송창렬이 알려져 있습니다. 송옹은 일제강점기 부친을 따라서 일본 오사카 그리고 개성으로 이주하였고 개성 남문통에 살던 천일룡이라는 예계 수박을 배웠습니다. 같은 지역의 대한체육회 초대장을 지낸 민간식 총재의 형인 민학식 선생이 정산도장을 했었고요. 민학식 선생은 일본 본토 강도관 유도가 6단이었었고 유도 외에도 전 조선씨름대회에서 선수로 출전하는 등 한국 전래 세계 체계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한국에서의 문화체육관광부 정통무예진흥법에 의해서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수박, 실험, 택견, 활쏘기 4가지를 전성종무로 발표, 대한체육회 팩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태권도 박물관에 송창렬 사진과 소개 패널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15년 세계 태권도 연수원에서 태권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통무예 연구에 송창렬 현장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문화재청에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현장조사 후에 보고서 생산을 수박춤에 가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예비목록 수박춤의 무예적 부분 수박 문화재청에서 구도로 담당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시 무형문화재 51호 전통군용무예 내용 중에 권법에 대한 수박의 별칭으로서 서울시에서 세부 종목들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유네스코 카테고리 2에 보면 발간된 세계무예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무예 마스터십 위원회에서 발간한 세계무예도 보통지에 무예이자 춤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2021년 이북오도청 주재 발표에 시연도 하였으며 2022년 이북오도청 시연 및 2023년 한경남도 문화기금 지원을 받아서 학술 예민화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네스코 등재 세계기록유산 무예도보 통지 군사 권법에 보면 수박청의 무예적 부본, 수박의 별칭, 태권도의 기원으로 국제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자강도 발굴 수박춤은 공용작품화되며 현행성을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박과 유사했던 평안도 날파람은 고당 조만식 선색 이후 인적 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낮은 태권도 승지에 가능한
선족 남종선은 2016년 신청인가 중국 통정에서 대함하며 북한에서 전해진 수박을 시인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사춤 등에 접목해서 쓰이고 있으며 전승의 무용체계에 포함되어 안단무라는 이름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어서 중국을 약간 간단하게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2008년 백산시 무형문화재 지정 수박춤, 수박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7년 산시성 무형문화재 지정 무예수박, 2021년 신평시 무형문화재로 추가 지정되어서 무예수박, 2013년 흑룡강성 객타무 수박춤의 일종인데 성급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국 조선족들에게도 수박과 수박춤 운행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백산시 지정 수박무는 전승인이 없고 흑룡강성 성급으로 지정된 객타무는 이름이 수박춤이 아닌 것으로 이미 연행된 관계라고 보이게 됩니다. 중국 길림성 출신 체육인 최해봉의 증언으로 근대까지도 수박이 아주 위주한 조성적 행해졌음이 확인되지만 지금은 인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이 송기송이 2017년 중국 연변대학교 체육학과와 학술회를 할 때 재발굴한 흥경도 숙제는 수박과 대동소이한 책이었고 자료는 2019년 문화재청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한승호 한경남도 홍 군수님이신 군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미국 보도연의 한경남도 홍 군수입니다. 저는 미국 보도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경우와 각 시도에서 2021년 훈령을 개정하여 유네스코 기준에 따른 공동체 종목을 지정할 수 있게 했고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전승자 지원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부고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20개 남짓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부고도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정부 기관으로서 자체 예산이 없지만 무형문화재 정책과 관심은 여타 시도에 못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부고도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이부고도 무형문화재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서 지정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하나만 보더라도 무형문화재가 50개가 넘으며 경기도 강원도 또한 수십 개의 종목들이 한 개 도에서 지정되어 있으나 5개 도라면 타 시도 한 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그 북청 사정 노름이 세 가지인데 사실 이거 보면 광천 마당놀이는 사실 그 퉁소 신화의 보존회에서 2018년부터 이렇게 복원을 시작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실질적인 자료가 보면은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아니 저 줌 생각하지 말고 네,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중입니다. 예. 아, 네.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1964년도에 그 발간된 자료, 아까 김진부 선생님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2018년도부터 퉁소 신화의 보존회에서 이제 그 복원을 해서 오늘의 일을 얻고 문화재 지정 신청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 마당놀이를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목,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놀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모여져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놀이였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살펴보면 1964년도에 그 북한의 조선의 민속놀이라는 그 책에서 그 광천 마당놀이, 그러니까 마당놀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 함경도 광천 지방에서, 그러니까 단천군의 광천면에서 벌어졌던 마당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안에는 농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요도 있고, 퉁소 신화도 있고, 여러 가지 춤도 있고, 그러니까 가무악이 완전히 합쳐진 그런 예능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자세하게도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마당놀이를 하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뭐 광천 지역에 있는 여러 마을, 수없이 많은 마을에서 다 뭐 이루어졌고, 뭐 단천군 옆에 김책시까지 이렇게 그 마당놀이가 벌어졌다. 그 중에서도 광천이 가장 좀 활발하고 이제 좀 특이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놀이가 만약에 이제 단오 때 벌어지는데 단오 며칠 전이 되면 그 서재라는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을 공동의 장소를 서재라고 이제 이르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마당놀이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준비를 누가 와가지고 마당놀이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퉁소는 누가 불고 뭐 농악은 누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냥 모여서 단순히 노는 게 아니고 이제 좀 흥겹게 하기 위해서 연습도 이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위한 그런 준비. 그다음에 특히 이제 퉁소를 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뭐 퉁소 부는 사람이 있어도 진짜 잘 부는 사람들을 뭐 다른 마을에 가서 뭐 북청이라든가 이런 지역까지 가가지고 섭외를 해왔다라는 뭐 기록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단오날 오후에 실제로 이렇게 마당놀이가 펼쳐지는데 마당놀이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마당률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농악인데 기록을 보니까 현재 그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적인 농악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악기를 뭐 꽹과리를 치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춤을 추는데 이렇게 뭐 장삼 같은 거를 놓고 이렇게 그 함경도 지방만의 특이한 그런 춤들을 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농악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마당으로 넘어가면 원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율마당이라고 그래서 원율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동들, 그러니까 남자애들, 어린아이들을 이제 어른들 어깨에 태워가지고 무동춤을 춘다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특이한 거는 원율인데 원율춤이라고 해서 건무, 칼춤이 특히 좀 유명했나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평양 건무라고 그래가지고 평안도 지방에도 이제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무가 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광천 마당놀이에서도 그 건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춤이 춰졌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퉁소를 연주하는 그 곡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다양한 곡들, 지금 보면 되게 어려운 곡들을 그 건무, 그 칼춤의 반주 음악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음악인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제목으로 봐서는 지금 연주되고 있는 그 되게 좀 유려한 그런 음악들, 정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음악들로 아마 연주가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칼춤을 추는
사람들인데 칼춤 추는 사람들이 한 14세, 15세 되는 남자 아이들에게 여장을 시켰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남자 아이들에게 여장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그 김포에 지금 사라진 마을인데 그 조강이라고 한강 하구의 그 호구 마을에서 보면 그때 이제 뭐 치군패 뭐 이런 놀이패들이 있었는데 그 놀이패에는 꼭 어린 아이들 남자 아이들에게 여장을 시켜가지고 춤을 추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황해도의 영향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왜 그랬는지는 잘 뭐 정확하게 지금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이제 칼춤들이 추어졌던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 마당에 가면은 이제 그 음악 놀이 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음악 놀이라고 해서 이제 이제 이북 지방에서 특히 황해도 함경도 지방에서 그 많이 쓰이는 퉁소란 악기, 퉁소란 악기가 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 애원성이라든가 아스랑가 또는 뭐 농부가라는 그런 민요를 부르면서 그런 반주도 해주고 간주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퉁소하면 또 퉁소 신화위를 연주하면서 뭐 마을끼리 좀 이렇게 경쟁하기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그 퉁소 신화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신화위 연주자들을 요즘에 따지면 뭐 아이돌처럼 이렇게 굉장히 막 좋아하고 뭐 다음 그 마당놀이가 될 때까지 굉장히 기억하면서 그런 이렇게 관심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마당놀이 퉁소 연주했던 그 신화위를 보면 우리가 이 놀이가 단순하게 이제 마당 놀이라서 그냥 모여서 이제 깽가리 치고 이렇게 한바탕 춤추고 노는 그런 것 같은데 퉁소 연주자들이 불렀던 그 신화위라는 그 곡은 사실은 굿에서 무가를 부를 때 반주했던 그 음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곡도 어렵고 연주도 굉장히 어렵고 수준이 높은 그런 곡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당놀이도 아마 북한에서 64년도에 조사될 때는 놀이의 형태만 남았지만 실제로는 아마 의례를 뭐 제도 지내고 마을에 나쁜 것도 없애고 좋은 일이 복이 많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의례도 아마 같이 했던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 이제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 조사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들은 좀 생략이 되고 그냥 놀이 그냥 우리가 별로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또는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뺀 놀이만 실제로 남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광천 놀이마당을 보면서 이제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함경북도의 애원성이라든가 아니면 함경남도의 돈돌라리, 퉁소신화위, 그다음에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그 북청 사전 오름이 사실 보면 광천 마당놀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퉁소도 불고 건무도 추고 그 다음에 이제 애원성이라든가 아스랑가 뭐 농구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춤이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남한 쪽에는 별로 없는 그런 굉장히 좀 특이한 춤이고 이 춤이 아마 거의 건무의 원형적인 것 같아요. 거기서 췄던 그런 그런 춤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서 제가 사실 이제 경기도 도당구 보존에 있는데 그 경기도 도당구 보존회랑 이 광천 마당놀이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당구시 1990년도에 국가문화재 지정이 됐는데 사실은 경기도 도당구에서는 음악이 1970년대 경기 신화위라고 해서 무형문화재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90년대 지정된 이후에 뭐 태평무가 국가문화재로 또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도살풀이 춤이라는 것이 또 지정이 되고 그러니까 다 이 경기도 도당구에서 나온 그 춤들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들어서 가지고는 경기도 도당구에 나오는 다양한 춤들이 또 경기도 지정 문화재가 또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경기도 도당구시 여러 가지 뭐 창작 그 음악에도 굉장히 많은 소재로 쓰이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가 변하면서 국가문화재이긴 하지만 경기도 도당구시에 좀 그 기반이 없어지다 보니까 되게 없어졌는데 사실 뭐 경기 신화위라든가 태평무 뭐 이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힘을 받아서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광천 마당놀이도 애원성이라든가 퉁소신화위, 뭐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북청 사전오름, 뭐 돈돌라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원형적인 그런 형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반드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북의 문화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아주 굉장히 전통적이고 귀중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무형문화재로 빨리 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준우 회장님께서 건축놀이 보전의 대표이신데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그냥 한걸 아까 한 번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수박일 때 우리 회장님 신승준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뭐 잠깐만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조금 들어주시죠.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지금 페이스북 보고 지금 라이브 되는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이게 저 제가 하면 됩니다. 구장 주시죠. 제가 할게요. 그 편합니다. 이거는 돌려놓고. 원래 단청 군면에 이제 경로잔치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라도 좀 소개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경로잔치 할 때 이렇게 이제 학술 발표하는 게 좀 성격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영 회장님이 그런 의견 주셔가지고 뭐 존중해서 이렇게 급하게 또 일정을 바꾸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촬영 기사가 원래 섭외되어 있었는데 또 이제 그분 또 일정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촬영이 제가 이제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부산에서 지금 올라온다고 지금 이런 어떤 유인물 아니요 괜찮습니다. 유인물도 좀 부족한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뭐 이제 학술회나 웨비나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논점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아웃풋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뭐 형식적인 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뭐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좌장이신 이몽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박춤의 지역성과 관련해 가지고 좀 보충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이북 5도 무형문화재 위원 회의에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 문화재 회의에 참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박춤 관련해서 좀 지역성 문제가 좀 이렇게 좀 지적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 번 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춤이라고 해서 중국 전역에 알려졌던 분은 김자, 학자, 천자를 쓰시고 1931년생입니다. 그런데 그분 부친이 생물 연도가 확실합니다. 1886년에 생존하셔가지고 출생하셔서 1962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그분 부친 함자는 김자, 홍자, 필자입니다. 이분들 원적이 단천입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2년도에 그분을 중국 장백현 문화관 관장까지 역임하셨고, 그 지역에서는 그 유지셨습니다. 김학현 선생은. 근데 그분을 한국에 초청하려고 전 대한검대 부회장 지내셨던 김재일 선생님, 검농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경비를 지원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초청 서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대사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이제 심양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초청 서류 이거를 이렇게 뭐 보내고 받고 그 뭡니까? 귀국 보장 각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심양 대사관 발로 해가지고 단천이 원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경남도 그러니까 수박춤의 지역성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충 설명입니다. 함경남도 단천이 원적인 분들이 김달수는 1886년생이고 그분 부친이 그러면은 생물 연도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18세기 중반입니다. 그러면은 김홍필 그분이 그럼 수박춤이라는 이거를 그러면은 혼자 창작을 했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최소한 17세기까지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함경남도 단천이 원적이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공원예술가 전한율이라는 분이 평안도 자강도에서 발굴했다는 춤이 지금 북한에서는 물동이 춤, 돈돌라리, 그다음에 수박춤 이 세 가지가 제가 알기에는 북한의 3대 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도 자강도는 원래 있던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해방되고 나서 북한 측에서 함경남도 일부 군과 평안도 일부 군을 통폐합해가지고 새로운 그 행정구역을 만든 게 자강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강도에서 지금 북한에서 이제 행해지는 수박춤인데 그쪽에서는 평안도 수박춤이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지역명을 안 넣고 그냥 수박춤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평안도 수박춤이죠. 그래서 자강도에서 발굴된 수박춤도 함경남도와 크게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국 그 연변 작가협회 김용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함경도 출신으로서 수박춤을 했습니다. 그분이 정은한 김만석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함경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이 정확한 그 출생 지역을 채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박춤이라고 할 때 가장 이제 이제 원형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함경남도 단천에서 대대로 전해진 지금 김학천 그 계열이 가장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도 일부 군과 평안도 일부 군이 통폐합된 평안도 자강도에서 발굴된 수박춤은 북한에서 이제 무대 작품화하면서 이제 그 전형성이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동작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천에서 전해지던 이 수박춤이 2006년에 중국 문화부에서 중국 국가급 문화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관계입니다. 2006년도에 중국 문화부에서 무형문화재 제도를 1차로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 제도를. 그런데 수박춤에 대해서 이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2006년에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넘어가는 것은 이걸 막았는데 아쉽게도 2008년도에 중국 백산시에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중국 문화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 관련해가 역사 왜곡을 하다가 이번에 지금은 문화공정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화공정 하느냐 하면은 함경남도 단천에서 대대로 17세기부터 전해지다가 김달순 때 18세기 그러니까 후반에 중후반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압록강을 넘어서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압록강을 넘어서 바로 거기 그 북한 해산시 건너편이 장백진인데 그리 이주한 김달순으로부터 전해진 이것을 중국에서는 백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백산에서 사냥꾼들이 사냥하면서 추던 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반도 함경남도 단천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전해졌다. 이 얘기를 일치하지 않고 원래부터 중국 장백산에서 사냥꾼들이 하던 춤이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반만 잘라서 지금 문화공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박춤의 지역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계보를 받고 있는데 함경남도 단천이 원적인 분으로부터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성 지역은 함경남도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함경남도 단천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수박춤의 주변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북한에서 전한율이라는 공원 예술가가 발굴했다는 그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동방의 무이라는 최성희 선생도 이 수박춤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떤 시스템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조선
저 이제 무용 그 이제 기본이죠. 거기에 이 최성희 선생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는데 용어를 수박춤이 아니고 수박치기라고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앞에서 치는 보통치기, 뭐, 그 다음에 쳐가지고 뭐 이렇게 올려 매기, 뭐 이런 몇 가지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성희 선생이 했던, 그러니까 최성희 선생이 자기 무용 체계에 포함시켰던 이제 수박치기는 수박춤의 한 갈래입니다. 그 수박춤이 지금은 최성희 선생 사후에 안단무라고 해서 북한의 무용계와 중국 조선족 무용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안단무라고 하면은 저쪽 이북 쪽으로 가서 얘기하면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 과정에 다 포함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춤을 할 때 장단이 안땅 장단입니다. 4번에 4박자로 해서 치는데 그 안땅 장단 명칭이 종목 명칭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최성희 사후에. 그래서 지금 안단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몽골의 버허 그리고 일본의 국기인 서모에도 이 수박춤이 남아 있습니다. 몽골 버허에는 이제 상대 어깨치기하고 몇 가지 동작이 확인이 되고 일본 서모에서 그러니까 이 경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찰에서 이제 어떤 제2 의례 형식으로 하는 것에 이 수박춤을 수박춤 동작을 똑같이 합니다. 그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문화재청 관계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수박이 지금 2013년도부터 중국 문화부에서 이거를 시작을 해가 2017년에 중국 산시성 성급 무형문화재를 지정시켰고 그다음에 21년까지 그 뒤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속해서 수박에 대해서 지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를 자꾸 인정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수박이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수박이라는 용어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뿐만 아니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지정되어 있는 태견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중국 무예의 하부 카테고리에 위치합니다. 이거는 민족적으로 어떤 문화적 자긍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문화재청에 대응 요청을 했는데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중국 측에서 지정한 거는 총칭을 지정한 것이고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과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한다. 그렇지 문화재청에서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춤의 지역성과 관련해서 함경남도 단천이 원적인 분으로부터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경남도 무형유산이 분명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변 문화 관련해서 북한 평안도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최성희 선생 관련해서 안단무로까지 이제 변용된 것 그리고 몽골의 버크 그리고 일본 서모 이제 사찰에서 하는 것에도 이 수박춤이 확인이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수박춤의 지역성 관련해서 보충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준하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으로 개갈득주 박사님께서 예, 잠깐만요.